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좀 작품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러 나왔거든요. 조금 궤변으로 들려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파리에서 있는 제 소개고요.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조금 유명한 사람들 나온 걸로 붙여봤는데요. 보통 이런 아이돌 나오는 것과 아니면 지루한 다큐멘터리 복불복으로 조금 작업하는 편이에요. 이번 행사 주제 사선에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로직이 이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커리어 루트의 전형적인 루트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A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B는 뭔가 돼서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상도 타고 이런 거겠죠. 그 가운데에 전형적인 길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서 하고 싶은 걸 전공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경험을 쌓고. 저를 사선적인 전형적이지 않은 루트를 보시는 로직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도 다른 곳에 있죠. 제가 전형적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영상 감독이 아니라는 말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Y축이 그러니까 시간이잖아요. A에서 B까지. 그럼 X는 뭘까요? X를 말하기가 힘든 거는요. 너무 단순한 척도이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할 때 전형적인 길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너무나도 많은 척도가 있고 매일매일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해야 하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인생을 살라는 말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강연 주제 저는 나침반으로 잡았는데요. 나침반이 의미를 하는 건 이제 방향성이겠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뻔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뭐 영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순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영상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뭘 해야지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서 제가 왜 영상을 하고 싶었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나침반 모양이거든요. 근데 뭐 나침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책에서도 읽고 뭐 소설에서도 나오고 클리셰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내장형 나침반이라고요. 매 순간 저희가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뭐를 보면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항상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20대 땐 더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평생 커리어를 정할 수도 있는 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나침반?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앱을 어떤 걸 받아서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는 이제 유저 마인드인데요. 그걸 저희가 내 스스로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저는 사람이 아니죠. 뭔가 기능성일 거예요. 그때 뭐 지금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성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집중해야 하는 건 그 스마트폰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나침반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내장형 나침반을 이야기해 드릴 때 일단 제 나침반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업할 때 그걸 사용했던 예시를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내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라는 게 뭐 제가 뭐 찔끗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뭐 이거를 의식해서 그린 건 아니고요. 뭔가 공유를 해드려야 되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그린 건데요. 많이 보신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밑단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밑단으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되게 전형적인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한다면 밑단은 의식주, 위에 과학과 사회성, 위에는 철학, 예술, 사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이 인생의 생존에 중요하겠고요. 위로 갈수록 가치가 중요한 단순한 모양입니다. 밑단이 빠지면 에러가 난 거예요, 뭔가. 윗단이 빠지면 나침반이 약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저희 주관적인 감각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작업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중요한 이제 3가지 나침반을 알려드릴게요. 밑단은 정보가 있고요, 지식,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현명함에 대한 저의 나침반이에요. 정보가 되게 많이 떠다니는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것이 지식이고요. 이제 그걸 경험에 대입해서 얻어낸 게 지혜겠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매일매일 정보를 습득해서 생각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나침반이라는 게 뭐 느낀다, 생각한다,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는 예술의 나침반인데요. 저는 뭘 봤을 때 예술을 관람을 하건 제가 만들고 싶던 되게 충실한 그런 나침반인데요. 아름다움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감정을 느낌으로써 약간 진실을 보게 하는 그리고 소통의 나침반인데요. 정보를 공유해서 이야기로 공유해서 공감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는 정보 공유보다는 공감 자체를 경험하는 게 저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작업에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방금 그것들이 어떠한 척도는 아니에요, 저한테. 뭔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고요. 다큐멘터리 작업은 제가 뭐 볼 때나 만들 때나 현명함 그리고 소통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이거다 라고 느꼈을 때마다 발견한 그런 가치 요소들이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현명함과 소통함의 나침반인데 이게 섞여서 이렇게 제가 충실한 나침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소통의 공감이 현명함의 지혜보다 위에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소통을 통해서 현명함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현명함을 공감을 위해서 지혜를 소통하는 예를 들어서
지식과 이야기를 다뤄서 지혜를 어떻게 보면 대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다큐인데요. 지식과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혜도 담겨 있는데 공감이 안 간다고 하면 좀 미완성의 다큐멘터리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이야기는 굳이 다큐멘터리로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잘못 만든, 처음부터 소재를 잘못 고른 혹은 촬영하다가 버려야 하는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이제 브랜드 다큐, 컨텐츠 다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뭔가 막 써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통신사랑 미디어 아트랑 콜라보해서 만든 아트 작업을 제가 아카이빙해서 다큐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시각화, 미디어 아트, 예술성과 효율성 이런 이야기들이 사전 지식이 없는 이제 관람객들이 보려면 많은 것을 다큐에서 표현을 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식이나 이야기에 소비해야 되는 러닝 타임이 되게 길어지는 건데요. 그만큼 또 지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를 보여주는 것을 길게 보여줘야 또 공감이 가서 결국에 복잡한 주제가 있으면 러닝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게 특성상 상업적인 클라이언트가 있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뭐 어디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상이 아니었고 어플리케이션을 틀면 저절로 나오는 거라서 러닝타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끄겠죠. 그럼 공감이 아예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결국에 해결책은 근데 이게 우리가 쏟아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외에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한 그 머티리얼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머티리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표현의 기법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각화를 그냥 화면에서 보여주고 종이에다 그래프로 뽑아서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각화를 위해서 탄생한 어떤 우리만의 로봇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장치를 이용해서 지식에 소비되는 러닝타임을 최대로 줄였고요. 최소로 줄였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 운송회사 광고를 봤는데요. 운송회사 광고 중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상자가 여러 사람들 손에 이제 이동이 되면서 그 마지막에 상자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서술의 흐름은 상자를 따라가지만 공감의 흐름은 이 사람 인격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의 이야기. 기억이란 말은 이제 감정이랑 감각의 기억이 있고 언어적으로 관념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을 하면 저절로 아닌 것을 봤을 때 모자라다는 걸 느끼고 맞는 거를 봤을 때 더 확인이 되면서 점점 자신의 나침판이 날카로워지고 되게 강해지는 거를 저는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창조의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막막한 기분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도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쌓아온 게 있어서 그냥 내 내장의 나침판처럼 느껴져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느꼈을 때 기억하라는 게 막 내가 오늘 뭘 했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기억하죠. 자기 감각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관념적으로 해서 저처럼 저는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행상을 시키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정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쁠 때는 도움이 되거든요. 평소에 기록해놨던 것들이. 그러면 이게 좀 척도에 내 스스로 만든 룰에 갇혀있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크리에이티브에 숨겨진 테크놀로지가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